이건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던 이건 기자는 오늘 오스트리아에서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면 손흥민 선수 따라가신 거겠네요? 네, 지금 전화가 갑자기 잠깐 끊겨서 일단은 김정용 기자와 같이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A리그 매치 기간이라서 리그들이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구단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네, 휴식기라서 이건 기자도 이제 런던 떠나서 오스트리아에 가 있고 네. 보니까 독일에서 한국 선수들 취재하던 다른 통신원 분들도 오스트리아로 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가 상당히 구단들에게는 소중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달 동안 3, 4일마다 한 경기씩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엔 무려 14일 만에 다음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며칠 푹 쉴 거고요. 그리고 또 10여일 남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전술 패턴을 습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막판 3일 정도 A매치에서 복귀한 선수들과 함께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K리그 감독들과 얘기를 해보면 내가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새로운 전술이 있다. 그런데 매주 1, 2회씩 경기가 있는 지금은 못하니까 A매치 대회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리뉴 감독도 신기술, 신무기 전술이 있다면 지금 습득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건 기자가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건 기자. 네, 이건입니다. 네, 그 오스트리아에 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었나요? 네, 저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오스트리아에 입국이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오스트리아가 법적으로 영국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런던이 아닌 뉴캐슬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입국을 못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스트리아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한국에 비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스트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건 기자도 A매치 기간이라 영국을 떠나 있고 각 리그들이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각 리그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8경기 했고요. 라리가 9경기, 세리아와 분데스리가 7경기, 리그양은 10경기 이 정도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부분 시즌 일정의 4분의 1 정도를 모든 리그가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표본이 좀 쌓였죠. 그래서 네. 초반 판세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이건 기자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기자. 네, 오늘 그 영국이 아닌 또 타국에서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정용 기자와 프리미어리그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 끊길 때 무슨 뚜 소리 같은 게 없이 조용히 끊기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지 끊긴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8라운드 현재 레스터시티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고요. 레스터시티도 1위지만 6승 2패로 패배가 2개나 있을 정도고 그 바로 뒤에 토트넘, 리버풀, 사우스햄튼, 첼시, 에스턴 빌라 순으로 상위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 토트넘이 현재 리버풀이랑 함께 2위에 올라 있는 게 좀 손흥민 선수가 시즌 초반 활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득점 1위, 또 해리케인 선수는 도움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 선수의 기여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A매치 데이 이후엔 어떨까 예상을 좀 덧붙여 본다면 현지에서는 A매치 데이 끝나자마자 부진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토트넘 상대가 좀 심했고 반대로 이제부터는 어려운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7경기가 고비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네. 상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맨시티, 첼시, 아스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하고 나서 리버풀, 레스터시티, 그리고 스토크시티 상대한 뒤에 울버햄턴 이렇게 가거든요. 그 사이에 리그컵 경기와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 부담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7경기를 봐야 토트넘의 진짜 경쟁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도 한번 짚어보면 다시 연결된 이건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리버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리버풀이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전 포백 선수들, 보통 이제 이런 팀들은 포백을 이제 2배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포백 그러니까 8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래도 주전은 딱 4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 포백 선수들 중에서 3명이 다쳤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자 팀 전체의 팀을 이끌어가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버질 반다이크가 머지사이드 더비, 그러니까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버질 반다이크와 함께하고 있는 센터백 파트너인 조 고메스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 훈련 도중에 또 무릎을 다쳤습니다. 역시 현지 언론들은 이게 그 무릎이 상당히 크게 다쳤다. 올 시즌 내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라이트백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도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6주, 8주, 10주 이렇게 그러니까 결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이 센터백 2명과 그리고 오른쪽 풀백까지 다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리버풀이 앞으로 그 선두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위 경쟁에서 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순위와 이 수비 방어에 참 그 애를 먹게 된 리버풀의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스널, 맨시티, 맨유도 현재 순위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맨시티는 10위, 아스널은 11위, 맨유는 14위입니다. 일단 맨시티는 순위는 좀 낮은 것 같지만 3승 3무 1패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또 맨시티와 맨유의 경우는 한 경기씩 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맨유는 승점을 떠나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나쁘지 않냐라는 평가 때문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졌고 또 맨유에서 제일 비싼 선수 폴 포그바는 연일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네. 또 아스널은 4승 4패로 11위인데 전술이 좀 선수단의 질과 더불어서 모두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르테타 감독의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잘 적용시킨다면 순위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받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라리가도 짚어보면 라리가 역시 순위가 예상 밖입니다. 근데 치른 경기 수가 다르다고요. 네, 현재 1위는 레알 소시다드인데요. 지난 시즌에도 이미 6위에 오르면서 저력을 보여줬던 팀이고요. 이 팀의 공격수 미켈 오야르사발,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 이 두 선수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주전일 정도로 소시다드 자체가 좀 강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강팀들이 시즌을 늦게 시작하는 등의 문제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경기를 덜 했고요. 4위 레알 마드리드도 덜 치른 경기를 이기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바르셀로나는 8위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역시 덜 치른 경기를 다 잡는다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는 못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레알이 지금 4위, 바르셀로나가 8위. 김정년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덜 치른 경기 치르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7경기, 8경기씩 경기를 치렀으면 레알이 1위, 바르셀로나가 2위, 최소한 못해도 3위, 4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의 그런 페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 그리고 발렌시아에게 졌고 바르셀로나도 레알과 엘 클라시코에게 지고 헤타페 원정 가서 0대1로 지는 등 이상하게 많이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스페인의 두 거인 팀들이 조금은 예전보다 못한 경기력이 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시가 조금 이제는 나이를 좀 받으면서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 감독을 파나 감독으로 바꾸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감독의 그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이제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이제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바르셀로나는 신성 그 파티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잖아요. 네, 안수 파티 선수가 리오넬 메시 선수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안수 파티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8일에 열렸던 프리메라 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이 그 베티스와의 경기였는데 바르셀로나가 5대2로 이겼거든요. 여기에 파티 선수가 전반 31분 페널티킥 파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고 결국 전반전까지 뛰고 메시와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바르셀로나는 파티가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수술은 마쳤는데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전력에서 이탈한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가 4개월에서 5개월이지 지금 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재활하고 이렇게 하면 잘하면 올 시즌은 아예 못 뛸 수도 있다.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흔들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짚어봤고요. 이강인 선수 속해 있는 발렌시아는 어떤가요? 발렌시아는 사실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경기를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경기력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부진에 비해서는 그래도 승점을 잘 따고 있어서요. 3승 2무 4패로 9위에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강등 걱정과는 좀 거리를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최근에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 팀에서 그나마 좋은 미드필더였던 조프리 콩도그비아 선수가 이적 시장도 아닌데 스페인 특별 규정 덕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에서 돌아온 유망주 솔레르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우면서 솔레르가 선발로 뛰면서 이강인과 합을 맞췄던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뜻밖의 4대1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잘하던 팀들이 흔들리는 분위기가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네, 이탈리아는 AC 밀란이 현재 1위인데요. AC 밀란이 1위인 거는 뭐 한 10년 전에 축구 보다가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이상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못했거든요. 지금 부활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세리아를 지배해왔던 유벤투스가 현재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5위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AC 밀란 바로 밑에 있는 2위 팀은 상당히 소규모 구단인 그 어떤 동네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울로 팀이 2위에 올라 있어요. 이처럼 상당히 생소한 순위표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볼 재미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건 기자, 라이프치히의 선전이 역시 눈에 띄죠? 네, 맞습니다. 그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으로서 이제 라이프치히가 우리나라 팬들에게 상당히 낯익고 되게 인상적이고 그런데요. 다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요즘 좀 못 뛰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경기까지 치른 현재 5승 1무 1패 승점 16으로 1위 미넨, 승점 18이죠. 이 미넨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경기에서 15골을 넣고 4실점밖에 하지 않은 그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미넨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가 15점, 레버쿠젠도 15점으로서 이제 그 라이프치히보다 1점 차로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뭐 조금 아직까지는 순위 경쟁이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이 분위기라면 이제 바이에른의 아성에 도전할 만하고요. 특히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미넨과의 그 대여 클래시코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치히만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라이프치히는 12월 초에 바이에른 미넨 원정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에 하나 바이에른 미넨을 잡는다면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의 그 선두 경쟁이 상당히 더 재밌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뭐 초반으로 그치게 될지 아니면 계속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시즌이 일반적인 정규리그가 끝난 다음에 유럽 대항전을 뒤에 붙여서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 팀들마다 다 달랐고 유럽 대항전에서 높이 올라간 팀들은 휴식 시간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컨디션이 제각각 다르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이 거의 매주마다 들어있는 식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강팀들이 더욱 심한 일정 부담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시스템을 돌리느라 선수단이 좀 약한 채로 뛰는 경기도 있을 수 있고 부상 우려도 크죠. 그래서 상위권 팀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쉴 새 없이 시즌 초반을 달려왔고 11월 A매치 일정 시작됐습니다. 이 A매치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또 끊길까봐 불안한 오스트리아에서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A매치가 열리니까 부상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A매치가 아시아에서는 치러지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9월부터 A매치가 재개돼 왔죠. 그래서 A매치 기간에 또 특히 이번 기간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A매치를 2경기 하던 것을 늘려서 3경기로 늘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부상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인 파리 생제르맹은 A매치 직전까지 선수단에서 12명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은 소집하자마자 일단 부상을 안고 소집된 음바페도 있긴 했지만 이 선수들을 포함했을 때 6명이나 부상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아까 말한 그 리버풀의 조 고메스 선수가 소집되자마자 부상이었고요. 또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수비수 아케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프랑크 더버 네덜란드 감독이 아니 A매치 데이에서 2경기만 하지 왜 3경기를 하냐.
그 두 경기는 필수지만 세 번째 경기는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축구협회들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하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걱정이 되는데 이건 기자, 오스트리아에 모인 우리나라 선수들 상태는 괜찮아 보이나요?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약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왔는데요. 일단 훈련에는 25명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가졌고 선수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연했고 또 여러 가지 뭐 5대2 볼 돌리기라든지 뭐 러닝을 한다든지 볼을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협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선수들 전체 뭐 부상도 없고요. 다들 좋고 몸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이번 그 A매치 기간을 통해서 휴식과 그리고 훈련을 병행하면서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전도 그렇고 카타르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면 취재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 훈련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취재진이 지금 한국 취재진 2명밖에 없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취재진은 약간 스탠드 위에 올라가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인터뷰는 또 한국의 그 마스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KF94 마스크를 쓰고 서로 상호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 전체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수칙도 지키고 있고요. 취재진들도 같이 지키면서 최대한 접점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취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기회가 되면 이재성 선수한테 헤어밴드 좀 새로 사라고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정말 대충 묶고 다니더라고요. 길러놓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기자가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 진짜 오랜만에 해외 원정 평가전 치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오늘 15일과 17일 각각 멕시코, 카타르를 상대로 방금 이건 기자가 말한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원정평가전이 지난 11월 중동에서 브라질과 경기한 뒤로 딱 1년 만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외파가 소집되기 수월한 오스트리아에서 A매치 일정을 잡은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상대하고 일본을 상대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못 건너갔잖아요. 네, 중국, 일본 이런 리그의 선수들이 이번 소집이 안 됐는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5일 이상 격리를 해야 되는 나라는 클럽이 각 국가대표팀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특별 규정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구단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김승규, 김영권 두 선수가 차출이 안 됐고요. 중국에서 거부해서 박지수, 김민재가 차출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일본은 깔끔하게 애초에 첫 공문을 받았을 때부터 거부를 했는데 중국은 그 중국 당국의 결정이 늦게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출을 허락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 차출해서 배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A대표팀에서 선수가 좀 빠졌고요. 비슷한 예로는 베이징 고안에서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박한보 선수는 콩고민주공화국 대표인데 여기는 또 콩고민주공화국이 그쪽에서는 대회 경기, 중요한 경기라서 베이징 고안과 좀 분쟁을 겪으면서까지 굳이 차출해 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소집이 됐고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멕시코와 카타르 대표팀도 다 도착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우리와 경기를 하게 되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 6시에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오스트리아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고 다들 우리 대표팀도 비엔나에 머물고 있는데 다들 비엔나 근교에 비엔나 근교 여정을 풀었고요. 그리고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서로 경기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벤투어 관련된 소식은 내일 축구장 가는 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A매치 기간에 전 세계에서 펼쳐질 경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팀들의 경기가 제일 궁금하네요. 네, 유럽 팀들은 네이션스 리그 대회 경기를 앞두고 오늘 새벽에는 주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일단 터키와 크로아티아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두 왕년의 강호들은 단 58분 만에 3골씩 주고받으면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요.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탈리아는 에스토니아에 4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독일은 선수 실험을 많이 했는데 체코에 1대0으로 신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눈길을 모았는데요. 안도라 상대로 가뿐하게 7대0으로 승리한 결과 자체는 뭐 놀라울 게 없는데 호나두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도 한 골을 넣었고 뜻깎이 대표인 파울리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비롯해서 2골을 넣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갔습니다. 네. 자, 근데 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프랑스가
55위인 핀란드에게 패했습니다. 네, 물어보실 예정이라서 방금 일부러 뺐는데 예. 프랑스가 딱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핀란드보다 훨씬 강팀이잖아요. 그래서 예. 역대 전적에서 프랑스가 8번 만나서 8전 전승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졌습니다. 게다가 장소가 파리였어서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핀란드도 선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A매치 데뷔전 치른 두 유망주가 프랑스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가 비판을 받는 어떤 요점은 공격수 지르, 미드필더 포그바, 수비수 랑글레 등의 부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상자 많고 이 경기에서 뛴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확인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경기 굉장히 중요한 포르투갈전에서 어떤 전력으로 나설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A매치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코로나19 여파가 좀 많이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이 전체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축구계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A매치도 그런데요. 일단 그 벨기에의 에장 아다르 선수 원래는 뭐 벨기에 대표팀에 뽑혀가지고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 됩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에스카와의 경기에서도 골도 넣고 이랬는데 그 우에스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 대표팀에서 결국 선발이 못 됐고 벨기에는 아자르를 빼고 이제 스위스, 잉글랜드, 덴마크와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재미있는 약간 뭐 재밌다기보다 조금 이제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경기 도중에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크로아티아의 센터백인 도마고이 비다 선수라고 이 선수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와의 평가전을 가졌는데 여기에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45분만 소화하고 갑자기 교체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 당일 아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 양성 반응이 경기 중에 나와버려가지고 부랴부랴 이 크로아티아 감독이 비다를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감독은 이후에 원래는 전반전만 뛰게 할 생각이었다라고 변명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경기 중 교체가 된 유일한 선수로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코로나19 때문에 또 호날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호날두 선수는 A매치 100골을 세계 두 번째로 돌파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102호 골을 넣었고 역대 최다인 109골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야구 플레이오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8회 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8회 초에 KT가 5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현재 5대 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면서 이건 김정용 랄롱도르 이건 기자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